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뷰 한상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정치 질서의 쇠퇴입니다. 이 책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덴마크에 도달할 것인가? 여기서 덴마크는 진짜 국가 덴마크이기도 하지만 후쿠야마가 말하는 이상형, 즉 부패가 낮고 법이 작동하고 안전하고 잘 통치되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많은 나라가 덴마크 같은 나라를 원합니다. 전쟁이 끝난 나라, 쿠데타가 반복된 나라, 국가가 무너진 나라, 모두가 정상국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선거를 도입해도 잘 안 되고, 헌법을 만들어도 흔들리고, 제도를 수입해도 부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후쿠야마는 말합니다. 정치 발전은 좋은 제도를 한 번에 세트로 갖추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어떤 순서로, 어떤 균형으로 결합되는가의 문제라고요. 자, 그 핵심 요소가 딱 세 가지입니다. 국가, 법의 지배, 민주적 책무성,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말하는 근대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셋은 한꺼번에 생겨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각각 다른 기원에서 생겨났고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정치 발전의 역사를 세 기둥의 결합과 충돌로 다시 읽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크게 3단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세 기둥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고, 다음으로 세계 사례들을 통해 왜 어떤 나라는 덴마크로 가고 어떤 나라는 못 가는지 보며, 마지막으로 그럼 선진국은 안전한가? 라는 질문으로 미국의 쇠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 세 기둥, 국가, 법, 민주주의, 그리고 순서의 문제. 후쿠야마가 말하는 세 기둥은 이렇습니다. 첫째, 국가. 국가는 폭력을 독점하고 세금을 걷고 행정을 집행하는 조직입니다. 즉, 권력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장치입니다. 둘째, 법의 지배. 법은 통치자까지 묶어야 합니다. 국가가 법 위에 올라가면 그건 법치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통치가 됩니다. 후쿠야마는 이 차이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셋째, 민주적 책무성. 권력이 국민에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주로 선거, 의회, 정당, 언론, 시민사회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이 세 기둥이 균형을 이루면 덴마크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국가만 강하면 효율은 생기지만 통제가 없어서 독재가 됩니다. 법만 있고 국가가 약하면 규칙은 있어도 집행이 안 돼서 무정부나 사적 폭력이 커집니다. 민주주의만 앞서면 정치 경쟁은 치열해지지만 국가가 준비되지 않으면 부패가 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야마가 정말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순서, 즉 이 세 기둥이 어떤 순서로 결합되느냐가 국가의 궤적을 바꾼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책은 정치 발전을 교과서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별로 완전히 다른 경로를 보여주면서 왜 그 경로가 바뀌기 어려운지도 같이 보여줍니다. 2부 근대 국가의 핵심, 비인격성과 후견주의와의 전쟁. 후쿠야마는 근대 국가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비인격성. 쉽게 말하면 국가가 사람을 대할 때 누구 아들이냐, 누구 친구냐가 아니라 규칙과 능력으로 대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한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를 우선합니다. 이걸 정치로 옮기면 연고주의, 족벌주의, 후견주의가 됩니다. 즉, 근대 국가는 인간 본능과 싸워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치가 망가질 때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사실 도덕의 붕괴라기보다 비인격성이 무너지고 인격적 네트워크가 복귀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야마는 이걸 가산제, 후견주의, 클라이언트주의 같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표현은 어렵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국가가 약하면 사람들은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간다. 사람을 찾아가는 정치는 결국 부패의 구조가 된다. 그럼 실제 역사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부 프로이센 vs 미국. 정반대 순서가 만든 정반대 결과. 후쿠야마가 제시하는 첫 번째 대비는 프로이센 독일과 미국입니다. 먼저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은 민주주의가 오기 전부터 강력하고 효율적인 관료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배경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국가는 생존을 위해 세금, 징병, 행정 조직을 극도로 효율화해야 합니다. 후쿠야마는 이런 맥락에서 유럽 근대 국가의 탄생이 전쟁과 행정의 결합에서 나온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프로이센은 위에서부터 국가를 만들었고 그 결과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가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다만 민주적 통제가 약하면 그 강한 국가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그림자도 남깁니다. 자,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에 국가를 강하게 만들기보다 권력을 분산시키는 장치에 집중했습니다. 문제는 국가 관료제가 전문화되기 전에 민주주의 경쟁이 먼저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19세기 미국에서 등장한 것이 역관제, 즉 승자가 관직을 나눠주는 정치입니다. 정당은 정책 조직이 아니라 일자리 배분 장치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후쿠야마가 이 대목을 강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항상 부패를 줄인다는 믿음이 역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관제를 깨는 전환점으로 가필드 대통령 암살과 그 이후의 공무원제도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비극적 사건이 제도를 바꾸는 압력이 됐다는 포인트죠. 이 파트에서 후쿠야마가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선이지만 국가 역량이 없으면 민주주의 경쟁은 후견주의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 즉, 정치 발전은 좋은 가치만으로 자동 진보하지 않습니다. 작동하는 국가라는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사부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경로 의존성. 후쿠야마는 서구 내부에서도 후견주의가 끈질기게 남는 사례로 그리스, 남부 이탈리아 같은 지중해 모델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로 의존성입니다. 초기에 만들어진 제도 습관이 정치 경쟁의 방식을 고정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법과 제도보다 연고 네트워크를 더 믿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조기 민주화가 들어오면 정책 경쟁이 아니라 누가 공공 일자리를 더 나눠주나 경쟁으로 가기 쉽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정치가 그렇게 굴러가도록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부 이식된 제도의 실패, 나이지리아와 라틴 아메리카, 이제 후쿠야마는 시선을 밖으로 돌립니다. 서구 제도를 수입하면 덴마크가 되지 않을까? 많은 국제 원조가 이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후쿠야마의 결론은 냉정합니다. 제도는 화분처럼 옮겨 심는 게 아니다. 대표 사례로 나이지리아가 등장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 부국입니다. 그런데도 부패가 심하고 국가 운영이 흔들립니다. 후쿠야마는 이를 설명하며 공직을 사적 분배물처럼 취급하는 현상, 즉 프리벤달리즘 같은 개념을 끌어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가 공공재가 아니라 부족 네트워크가 나눠 갖는 전리품이 되면 국가는 덴마크가 아니라 영구적인 후견주의 경쟁장으로 굳어집니다. 라틴 아메리카도 비슷한 맥락으로 다룹니다. 헌법과 선거가 있어도 법이 엘리트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강한 국가가 없으면 세금으로 재분배를 할 능력도 약합니다. 결국 불평등과 포퓰리즘, 쿠데타의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파트가 주는 통찰은 명확합니다. 제도의 겉모양이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힘과 신뢰가 핵심이다. 육부 중국, 강한 국가, 약한 법치, 나쁜 황제 문제. 반대로 후쿠야마는 중국을 강한 국가의 오랜 전통으로 봅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능력주의 관료제와 중앙집권을 매우 일찍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통치자를 묶지 못하면 그 국가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로 굴러갑니다. 그러면 어떤 위험이 생기냐? 지도자가 잘못 판단했을 때 그걸 제도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약합니다. 후쿠야마는 이걸 나쁜 황제 문제로 요약합니다. 유능한 관료제는 있어도 통치자 위에 있는 법치와 민주적 책무성이 부족하면 장기적 불안정성이 남는다는 겁니다. 7부 민주주의 확산의 동력, 중산층 그리고 아랍의 봄. 후쿠야마는 민주주의 확산의 핵심 동력으로 중산층을 강조합니다. 중산층은 재산이 있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함부로 빼앗지 못하도록 법의 지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치 참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경고가 이어집니다. 독재를 무너뜨리는 것과 작동하는 정당과 제도를 만드는 건 다르다. 아랍의 봄처럼 기존 정권을 몰아낼 수는 있어도 그 다음을 운영할 조직이 없으면 혼란과 구체제 복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8부 핵심 파트, 선진국도 쇠퇴한다. 미국의 정치적 붕괴 메커니즘. 이제 책의 가장 도발적인 부분으로 갑니다. 후쿠야마는 말합니다. 정치 발전은 한 방향의 진보가 아니다. 선진국도 쇠퇴할 수 있다. 그럼 쇠퇴는 어떻게 오냐? 후쿠야마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첫째, 제도적 경직성. 환경이 변했는데 제도가 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기득권 저항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 재가산화. 비인격적이어야 할 국가가 다시 특정 집단의 사익에 포획되는 현상입니다. 옛날식 족벌 부패가 아니라 현대적 로비, 합법적 특혜, 규제 포획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서 유명한 개념이 나옵니다. 비토크라시. 미국은 원래 독재를 막기 위해
권력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거부권 지점이 너무 많아졌고 그 결과 결정불능의 마비가 생긴다는 겁니다. 누구나 막을 수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없는 구조. 이게 쇠퇴의 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미국 통치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후쿠야마는 행정의 사법화 경향을 짚습니다. 행정 관료의 재량이 줄어들고 정책이 소송으로 굴러가면서 정부가 이를 집행하기보다 방어에 에너지를 쏟는 구조가 커진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여기에 로비의 천국이 더해집니다. 세법이 복잡해지고 예외 조항이 늘어나고 정책이 공공이 아니라 특정 이해 집단에 맞춰지는 현상. 이 모든 게 법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재가산화라는 겁니다. 이 파트에서 후쿠야마가 하는 말은 사실 무섭습니다. 국가 역량, 법치, 민주적 책무성, 이 세 기둥을 갖춘 나라조차 기득권과 경직성 때문에 충분히 썩을 수 있다. 즉, 덴마크에 도달했다는 상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부 요약 결론, 덴마크로 가는 길은 균형과 유지보수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정치 발전은 세 기둥이 어떤 순서로 결합되고 그 균형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쇠퇴는 그 균형이 깨질 때, 특히 제도가 경직되고 국가가 사익에 포획될 때 찾아온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책의 핵심 요약 파트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강하게 느낀 건 후쿠야마가 인간의 본능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원래 연고를 선호합니다. 그걸 도덕으로만 막으려 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는 착한 사람에 기대는 게 아니라 연고가 작동하지 않도록 비인격적 장치를 만드는 싸움이라는 관점. 이 관점은 정치 뉴스에서 보던 부패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후쿠야마는 민주주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순서를 강조합니다. 국가가 약한데 민주주의가 먼저 오면 정치 경쟁이 정책 경쟁이 아니라 후견 경쟁으로 고정될 수 있다는 경고. 이건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정치가 정책보다 인맥으로 굴러간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쇠퇴를 다룬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야마가 던진 문제 제기는 날카롭습니다. 부패는 꼭 불법으로만 오지 않는다. 합법의 형태로도 국가는 포획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현대적인 진단입니다. 로비, 규제 포획, 절차의 과잉, 그리고 비토 지점이 너무 많은 의사결정 구조. 겉으로는 민주적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국가는 서서히 신뢰를 잃고 그 빈틈에 다시 사정 네트워크가 들어옵니다. 결국 재가산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후쿠야마가 말하는 쇠퇴의 논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존에 다룬 책들과 연결해서 이 책의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첫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의 연결입니다. 아세모글루 로빈스는 제도를 중심으로 포용적, 착취적 제도의 격차를 이야기합니다. 후쿠야마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강하게 집어넣습니다. 국가 역량, 즉 집행 능력입니다. 같은 제도 이야기라도 후쿠야마는 국가가 일을 할 수 있어야 제도도 작동한다를 더 강조합니다. 둘째, 총, 균, 쇠와 대비해보면 다이아몬드는 큰 구조를 환경에서 찾고 후쿠야마는 큰 구조를 정치적 제도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찾습니다. 말하자면 총, 균, 쇠가 출발선을 설명하는 프레임이라면 후쿠야마는 그 출발선 이후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 장치를 만들고 유지하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셋째, 그리고 제가 절대 빼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추천 도서 사피엔스와도 연결이 됩니다. 사피엔스는 인류가 대규모 협력을 가능하게 만든 힘으로 신화, 상상, 제도, 이야기를 말합니다. 후쿠야마는 그 상상의 질서가 현실에서 굴러가려면 세금, 관료, 법 집행 같은 매우 차갑고 실제적인 국가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즉, 사피엔스가 왜 우리는 가치 믿는가를 묻는다면 후쿠야마는 그 믿음이 국가로 굳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습니다. 이 연결로 보면 책들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퍼즐이 맞춰집니다. 후쿠야마가 남기는 결론은 이겁니다. 정치 질서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 질서는 국가 역량, 법의 지배, 민주적 책무성, 이 세 기둥의 균형을 계속 유지보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유지보수에 실패하면 선진국도 쇠퇴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사회는 지금 국가가 실제로 작동합니까? 법이 권력을 묻고 있습니까? 권력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린다면 그 사회는 이미
쇠퇴라는 단어가 필요한 구간에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리뷰 한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